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대한민국 운동권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고 장기표 선생님, 장기표 선생님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재호 의원은 대한민국 운동권 1세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들의 민주화 운동에 뿌리 내린 공은 혁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표 선생님만 정치적인 꿈을 못 이뤘습니다. 못 이룬 것이 아니라 안 이뤘습니다. 본인은 민주화 운동 투사로 끝까지 제야에 남을 것을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 전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호 의원과 김문수 의원은 보수로 확실하게 전향을 하고 보수 정치권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장기표 선생님 끝내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저는 늘 안타깝습니다. 저는 생전에 장기표 선생님 보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장기표 선생님 알게 된 것은 한 20여 년이 되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국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사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 선생님의 모습, 그 청렴함에, 청빈함에 정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기표 선생님 사모님은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장기표 선생님은 돈을 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표 선생님 사모가 버시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는 정말 가정사이긴 하지만 그 집 하나 있는 것을 자산으로 해서 집 담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어쨌든 그만큼 장기표 선생님은 부인이 정치 뒷바라지를 끝까지 하셨습니다. 돈 안 벌어온다고 바가지도 긁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기표 선생님 부인과 김문수 후보의 부인이 어딘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기표 선생님 부인 정치 발언 여태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조선일보와 기자회견을 한 것이, 인터뷰를 한 것이 TV조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TV조선의 이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공유합니다. 앞서 목소리 들려드렸죠. 센스 있게 그리고 좀 우회적으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을 받아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같이 노동운동했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영원한 제야의 노동운동가로 불리는 고 장기표 선생이 있습니다. 고 장기표 선생의 배우자가 오늘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던데요. 거기에서 유시민 작가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설란영 씨를 향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실성한 건 유시민이다. 설란영의 인기가 높아지니 김혜경을 위해 충성 발언을 한 것 아닌가? 라는 본인의 의견을 냈습니다. 윤석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참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패널 분들께서도 일부 거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거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명백한 여성 비하 그리고 학벌 비하로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공격할 때 매일 여성 비하하는 정치인이다, 여성 혐오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참 너그럽다 이런 말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유시민 작가가 일종의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선대위원장도 아니다. 네. 참 저는 민주당 일종의 참 편하게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은 부럽긴 합니다. 유시민 작가를 통해서 이준석 후보, 김문수 후보 등등 공격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스피커로 사용하면서 민주당 의원분들, 민주당 관계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출연하시면서 공격용일 때는 정말로 큰 스피커로 활용하다가 본인들이 수세에 몰리고 방어를 할 지점이 되면 그 사람 우리 당원 아닌데요? 그 사람 저희랑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이게 얼마나 웃는 일입니까? 유시민 작가님도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저는 이 정도 됐으면 민주당과 유시민 씨와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캠프의 어떤 일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민주당이 유시민 작가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만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이재명 후보 어떻게 말합니까? 뭐 일종의 사과를 했으니까 국민들이 용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내재적 접근법을 하시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왜 그렇게 본인이 어떤 여성 젠더관에 대해서 강조해왔던 사람이 유시민 작가의 저런 명백한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누그러지는 태도를 보이는 측면, 그 측면만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일종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시민 작가는 뭐 명백하게 지금 당원도 아니고 그리고 선대위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이재명 죄송합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를 좀 두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꽤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과거반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권이라는 무기를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럼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정치 무대에서는 각자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 상대방이 짱돌 정도 드는 게 아니고 아동원에서 오는데 우리가 품격이 없으니까 품위 있게 판사를 믿고 양복 딱 차려입고 가서 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애완견 한마디 했다고 성명 내고 난리야. 그대들은 성역인가? 그대들은 남을 비판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대들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하면 왜 이렇게 발끈발끈해? 그런 태도로 윤석열하고 좀 싸워보시오. 자, 저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유시민 후보의 사과를 놓고도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과했으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도 용서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냈고 여기에 국민의힘은 또 반박했습니다. 양측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미 본인께서 사과하신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사과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는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붙잡고 사과했으니 국민들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국민들께서 더 분노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표 선생의 부인 조모아 씨 목소리를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김문수와 유시민은 민주화 운동으로 각별한 사이였다던데 라고 질문을 했더니 나는 그가 유시민 씨가 민주화 운동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 노무현을 팔아서 호가호위한 사람으로만 기억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설란영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TV에 비치는 그대로다. 똑 부러지고 심지 곧고 헛말 안 하고 특히 어른들을 잘 모셔서 전태일 씨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특히나 참 좋아했었다라고 설란영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설란영 씨와 유시민 씨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각자의 처한 입장, 진영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뭐 여기에서도 뭐 패널 분들도 다 뭐 속한 입장이 있을 것이고 진영이 있을 것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없지만 여하튼 뭐 그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네. 문제는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지금 선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누구 말이 더 옳을 것이냐, 또는 이 사람 말이 옳다고 하는데 국민의 몇 %가 동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치에서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유시민 씨가 김문수 후보의 부인
뭐 잘 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을 이렇게 뭐 제정신이 아니라는 식으로 평가한 부분에 관해서 과연 유권자들은 유시민 씨의 편을 더 많이 들 것인가 아니면 김문수 후보의 편을 더 많이 들 것인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가려내는 게 사실 저희들의 평론의 기준이거든요. 네네.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난이었고 그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또 사과였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장기표 선생의 부인인 종화 씨가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대단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들 중에서도 다수가 저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성향의 어떤 정치인들 그리고 정당들만 유시민 작가의 말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또한 재료 탓인가? 레시피 탓인가? 아, 요리가 왜 이러지? 간장을 바꾸세요. 유시민 씨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월 30일 엊그저께 이제 권영국 후보가 얘기했는데 유시민 씨 발언에 붙여서 노동자 여성의 삶을 비하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씨의 발언은 분명 노동자와 여성의 삶을 비하한 발언이었고 그리고 노동자들을 무지한 존재 그리고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권영국 후보가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장은지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아마 유시민 작가도 뭐 양대 노총이나 또 권영국 후보의 저런 또 질타하는 목소리가 좀 더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유시민 작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받아들이시는 분들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사과를 했고 그리고 네. 거친 표현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국민들의 평가에 저는 맡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평가에는 설란영 씨의 발언도 분명히 함께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평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원이거나 또는 뭐 공식적인 직책이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 거리를 두기 위한 것 이런 것보다는 사실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할 방법이 딱히 없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뭐 선대위 캠프에 회의를 오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내는 것 특히 이재명 후보가 관련돼서 입장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또 고려가 있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느 정도 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시민 씨 발언이 사실 도마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노인과 청년을 비하하는 발언 때문에 또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안 놀아주는 게 답이라고 봐요. 저는 대화 안 되잖아요. 그 쓸데없는 짓을 뭐하러 해요? 그 쓰레기통 속에 가서 헤엄치면서 왜 인생의 일부를 허비해야 돼요? 쓰레기 아니들 라고 나는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2030 남자 유권자들한테 좀 말하고 싶어요. 이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거를. 과거 저런 발언도 했었죠. 기억도 잘 하실 겁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발언들이 있지만 저희가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